Money work. 자, 아직도 전체적으로 스펙주, 소형주, 페니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성장주가 요새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오늘 편안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4개의 와치리스트 주식도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전체적인 어제 인덱스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우가 제일 들 내려갔고 나스닥이 한 1% 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가총액이 비교적으로 작은 성장주의 흐름을 보시면요. 오버스탁 같은 경우는 8.5%가 내려갔고 레모네이드도 최근에 계속 하락했는데 오늘 4% 더 내려갔고요. 패슬리도 5%, 슈로딩어도 7% 등등 중소기업 성장주는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린 추이, 다큐에너지, 엠페이즈에너지도 보시다시피 5%에서 6% 하락했고요. 사실 다큐에너지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때 8%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그만큼 8% 상승했다가 장중에 13%가 한꺼번에 내려온 거죠. 아쉽지만 이게 지금 많은 성장주의 현실인데요. 하지만 장기간으로 볼 때는 회사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다큐에너지는 정말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총 큰 성장주보다는 소형주랑 스펙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스펙 주식은 이유 없이 거의 조작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VIH라는 이 암호화폐 관련 회사랑 합병하는 스펙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내려갔다고 지난 4거래일 동안 34%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계산해도 지금 무려 2달 동안 53%가 내려갔고요. 자, 이번에는 스킬즈 주식인데요. 스킬즈를 고점에서 계산하시면 지금 무려 70% 이상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심플리 월스트리트 밸류에이션인데요. 보시다시피 페어 밸류를 45불로 잡았는데 지금 14불인 상태이죠. 그런데도 주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타겟 프라이스도 봐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27에서 34 사이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14불보다도 적어도 2배 높은 가격들이고요. 그리고 스킬즈 매출 성장률만 보셔도 지금 올해 60% 예상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54%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50% 매출 성장률이 넘는 주식은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S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도 지금 18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다른 성장주 비교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이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스펙이랑 소형주는 확실한 반등 사인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쌍바텀 레벨에서 보통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는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더블 바텀 레벨이 깨졌을 때 그 다음날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 쌍바텀 레벨이 깨진 다음 그 다음날 큰 빨간 캔들로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몇 가지 가능한 반등 사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은 일단 쌍바텀이나 아니면 몰터폴 바텀 레벨에서 일단 반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식도 스펙 주식 중 하나이고 클로버 헬스인데요.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등한 걸 딱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일단 어느 정도 거래량이 커지면서 주식이 올라가야지 어느 정도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클로버 헬스가 이 쌍바텀 레벨에서 갑자기 급 반등을 했었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 레벨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최근에 7.5에서 그래도 9.67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세 번째는 일단 12동 평균이 22동 평균 위로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라이드, 롤타운 모터스 주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주식도 2월 고점에서 계산하면은 지금 2달 만에 70% 이상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주식은 이렇게 플랫 베이스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내려갔고 또 장기간 지지선도 끊어지고 더 내려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이 플랫 베이스 레벨에서도 더 내려가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래량 큰 날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커진 게 아니고 주가가 보시다시피 오히려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커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반등 사인이 금연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 세 가지 반등 사인을 확인하시고 지금은 투자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투자하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간 주식들이 많거든요. 힐리언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이미 85.6%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스펙이 다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스펙도 언젠가는 반등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85%, 80%, 70% 내려간 가격에서 매도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저한테 라이드나 스킬즈나 아니면 오픈도어가 1, 2년 뒤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은 전 지금 가격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단시간으로는 기술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장기간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안전한 방법은 홀드를 하시고 혹시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반등할 때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3개의 시그널들을 보시고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게 지금 제일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스펙 말고도 소형주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버진 갤럭틱 스페이스 주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주식도 하락하기 시작한 다음에 결국 12동 평균이 22동 평균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지금도 계속 일단 하락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 베이스 아니면 이렇게 U-쉐입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소형주나 스펙줄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참고로 하락하다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제가 매수할 계획이 있는 스펙 주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주식들은 라이언 일렉트릭과 합병하는 NGA, 프로테라랑 합병하는 ACTC, 소파이랑 합병하는 IPOE, 이미 합병했지만 너무 많이 내려간 로메오 파워 등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와치리스트 주식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바오전, 티커 심볼은 BZUN인데요. 자, 이 주식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는 주식이고 중국의 쇼피파이 같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EPS 성장률이 약간 내려간다고 써있지만 저는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더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2022년 EPS 성장률은 지금 44%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E도 30이라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요. 매출 성장률도 이미 꾸준히 있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최근에 57쯤에서 지금 35까지 내려온 상태이죠. 자, 이제 1년 차트를 보시면은 바오전은 이미 이 지지선 라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 이미 반등한 상태입니다. 오늘 주민에서 보시면 하락장에서도 이미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자, 만약 안전하게 이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 지지선 1% 밑에 스탑 로스를 걸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3M 컴퍼니, 티커 심볼은 MMM인데요.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도 매년 10% 있고요. 최근에 매출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PE도 지금 23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펀드 성장률도 지금 매 쿼터마다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형주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가치주 하나쯤은 저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만약 소형주가 내려가고 이런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주식의 수익을 챙기고 나중에 소형주에 더 투자할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12동 평균을 굉장히 잘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만약 조금 내려와서 이런 22동 평균이나 아니면 이런 저항선에 또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약간씩 추가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주식은 Fiserv, 티커 심볼은 FISV인데요. 안전한 금융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 성장률이 꾸준히 한 20% 정도 매년 있고요. PE가 지금 28인 상태이고
지난 쿼터에 조금 부진했지만 매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펀드 성장률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 두 쿼터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주식도 콘텍주라서인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3M 컴퍼니랑 비슷한 차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잠깐 그 저항선이 지지선 포인트가 되고 그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12동 평균을 타면서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 천천히 잘 올라갈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식은 KB홈, 티커 심볼은 KBH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EPS 성장률도 오히려 더 올렸고요. 보시다시피 86%를 예상하고 있는데 PE는 지금 14밖에 안 되는 상태이죠. 자, 기술적으로 볼 때도 올라가는 저항선을 이미 두 번이나 뚫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도 큰 문제는 없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안전한 포인트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면요, 만약 주가가 내려온 다음 22동 평균이나 이 밑에 있는 저항선에서 반등할 때 조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와치리스트를 다시 한번 리캡해드리면 첫 번째 주식은 추위, 티커 심볼은 CHWY. 두 번째 주식은 다큐 뉴 에너지, 티커 심볼은 DQ. 세 번째는 Enphase 에너지, 티커 심볼은 ENPH. 네 번째는 Artisans Partners Asset Management, 티커 심볼은 APAM. 다섯 번째는 Baozun, 티커 심볼은 BZUN. 여섯 번째는 3M Company, 티커 심볼은 MMM. 일곱 번째 주식은 Fiserv, 티커 심볼은 FISV. 여덟 번째 주식은 KB홈, 티커 심볼은 KBH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소형주는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긴 하지만 또 올라갈 때는 급 반등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